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어제 저녁을 맛있게 드셨어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이제 편히 쉬시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방송 시간인데, 오늘의 마지막 방송 시간, 좀 제가 나름대로 좀 짜증이 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요즘 보면은, 왜 우리 국민기업 삼성전자에 대해서 왜 정치인들, 특히 정치인들, 무능한 정치인들은 왜 자꾸 짓밟으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괴롭히려고. 참 답답합니다. 이 국민기업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못살게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뭐 정치인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화가 나요. 진짜 보면은. 어떻게든지 뭐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익을 잘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자꾸 뭐 방해를 하고 있고 사업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뜯으려고만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우리 삼성전자에 딸린 식구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한 11만 명 될 거예요. 국내에만. 해외로 가면 더 많겠죠.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를 진짜 잘 키워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혜택도 받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이익이 되지 않아요? 법인세만 해도 얼마나 갖다 바칩니까? 국가에다. 근데 그렇게 삼성전자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니까 참 열이 터진다. 열이 받습니다. 열이 받아. 이런 부분 보면은 진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용 부회장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삼성전자 그냥 본사를 그냥 딴 나라로 옮겨버리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래도 어떻게든지 국내에다 본사를 남겨두고 어떻게든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름대로 좀 선의의 의도가 있으면은 좀 어느 정도 좀 부족하더라도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갑갑합니다.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이념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놈들이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하여튼 이런 거 보면은 참 답답해요.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정치가 이렇게 안정화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타국을 보면은 너무 비교가 돼요. 뭐 미국이나 가까운 뭐 일본, 대만에도 비교해도 참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진짜. 도대체 정치인들은 방해만 되는 거예요. 방해만. 난 정치인들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정치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만 더 떨어뜨리고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려고 하는데 진짜 기업 잘 되는 기업이나 좀 어려운 기업들은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잘 돼도 도와주고 어려워도 도와줘서 기업이 계속 성장하게 만들어야죠. 이게 다 잘 돼야지 국민들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이에 따른 또 이익이 결국 세금 아니에요? 세금? 이 세금이 또 결국 우리 국민들의 복지에도 가잖아요. 복지. 국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막 국방에도 도움 될 테고 다양한 분야에 다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업 하나 뭐 집 밟고 괴롭혀가지고 자기들 정치적인 목표에만 이루려고 하니 참 한심스럽습니다. 내가 볼 때는 특히 제가 보니까 더 열받는 게 이제 화나는 게 삼성생명법이라는 거 이거예요. 도대체 이건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려하는 4가지 정도 있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보면은 지금 세간의 이제 관심이 이제 국회로 가고 있어요. 21대 국회에서 이제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제 처리 여부에 따라서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흔들 뿐만 아니라 국내 1위 삼성 생명보험사죠. 이 경영상의 불안을 키운다는 겁니다. 불안을. 그리고 자본시장에도 이제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뭐 그런 우려도 있어요. 왜 그런 불필요한 우려를 만드는 거죠? 이 보험업계 따르니까 이거 더불어민주당의 누구야 이거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라는데 왜 이런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법안 만들 게 없는가요? 보험업법 제106조에 담긴 보험사의 타회사 주식 보유 비중에 대한 평가 기준을 취득 당시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자는 게 골자다. 아니 취득 당시 하면 되지 왜 그걸 굳이 꼭 시가로까지 바꿔야 할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이 특정 계열사에 편중하게 될 경우 계열사의 경영 위기가 이제 보험사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뭐 차단하자는 거 그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목적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간 저는 좀 답답해요. 답답하고 왜 이런 보험업법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현재 이제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이제 계열사의 주식 채권을 총 자산의 이제 3%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총 자산이 한 336조 되는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 지분이 한 8.51% 갖고 있어요. 1980년대 이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한 원가가 5,400억인데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시가로 계산한다면 이제 41조 원이 규모가 되는 겁니다. 5,400억이. 그러면 결국 개정안 통과되면은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3%인 10조 원을 초과하는 31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거죠. 강제로. 참 당황스럽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보험업계에서는 이제 보유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게 될 경우에 주가 변동에 따라 변수가 작용한다고 우려하고 있죠. 그 자산 운영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또 만약에 삼전 주가가 오르거나 내린다면은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입하거나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서 자산 운영은 더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특히 세계적으로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투자 한도를 별도로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도 2001년에 시가평가를 도입할 때 자회사 및 관련 회사 주식은 취득원가를 합니다. 기타 유가증권은 취득원가하고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그 지분 매각으로 당장 그 막대한 현금을 확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알짜 투자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알짜 투자처.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난해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13조 정도의 규모의 특별 배당을 실시했고요. 결국 보면 삼성생명이 인전 얻은 그 삼성전자 배당 수익은 한 9,800억이 넘는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보험업계에서 이제 현재 최근에 저금리잖아요. 그 저금리 상황에서 매년에 그 수천억 원의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 투자처를 찾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삼전의 주식을 처분하게 될 경우 누가 사느냐도 문제고, 그럼 증권가에서는 삼전 지분을 이제 삼성물산에 넘기는 시나리오가 거론되는데, 그럼 삼성생명은 이제 결국 매각 차기 때는 세금을 또 내야 돼. 그리고 삼성물산도 지분 매입을 위한 비용 마련에도 부담이 상당하고, 결국은 다 힘들게 맞는 거예요. 결국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업계 인전 관련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보험업법 개정안은 언뜻 보면은 삼성만의 문제일 수 있지만은 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산 운영의 원칙이나 그 제도적으로 합리성 등이 딸린 문제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7년 유예 둔다고 하더라도 당장 사회 경제적 영향이 만만치는 않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답답한 게 또 그래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 많은데, 참 일단은 그 보험업법 아까 말한 것처럼 총 자산의 3% 제한한다고 하는데, 여기 3% 제한하더라도 난 왜 3%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도 이해도 안 되고, 또 주식평가 기준도 왜 원가에서 갑자기 시가로 바꾼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일방적인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제 매각을 강제한다는 것은 이거 과잉입법 소지가 다분하지 않느냐? 응? 이거 뭐 갑자기 뜬금없이 매각하려고 하면은 이거 말 그대로 과잉 아니에요? 과잉입법. 뭐 페이스북이나 뭐 테슬라 같은 우리 미래 성장주에서 이런 초기 투자한 뒤 주가가 급등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매각을 강제하는 것과 뭐 비슷한 거죠. 비슷한 논리예요. 부적절한 논리죠. 결국은. 그래서 여당 그 발의한 의원들은 그 보험회사만 원가를 가치를 매기는 게 특혜라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뭐 단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단기 매매가 잦은 증권이나 뭐 은행과 달리 보험은 그 우량 자산에 대해서 그 장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험료와 이제 보험금 수급을 매치시키는 게 이제 경영의 핵심이라고 보도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기업 정서도 만만하다지만 일단은 그 국민은 그 한국 대표 기업들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특히 삼전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 삼성전자 주주가 1분기에만 200만 명 넘어 늘었어요. 200만 명 이상. 그리고 요즘 삼성생명법 관련된 기사도 막 비난 댓글이 도배되는 이런 배경이 있는데, 하여튼 문제는 그래요. 지금 뭐 거대 여당이 됐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뭐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을 만들어가지고 뭐 기업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은 참 이게 올바른 행동인지 아닌지 저는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솔직히 이게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뭐 삼성전자 주식을 31조 팔아라, 매각해라,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기업들 이제 목 조우고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결국 득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국민들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려면은 좀 현실에 맞게 좀 필요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좀 약간 좀 더 좀
깊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좀 제대로 돼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자기들 그냥 이익에만, 이념에만, 자기들 신뢰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니까 이런 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제가 볼 때는 뭐 향후 이 삼성생명법이 제대로 뭐 통과 뭐 될지는 의문스럽지만은, 그래도 이런 법 자체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불쾌한 겁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주주로서도 불쾌하지만은 난 국민으로서도 짜증납니다. 이런 법은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응? 좀 다른 것으로 뭐 좀 제재를 하든지 해야지, 왜 멀쩡하게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강제로 팔게 해가지고 다 기업들도 힘들게 만들고 주주들한테 피해 만들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진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일방적인 뭐 이견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국가와 국민과 우리 기업을 위해서 좀 좋은 법들 많을 거예요. 지금 개선해야 할 법들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발굴해 가지고 글로벌 이제 경쟁 시대인데 그 타국들의 이제 업체들한테 밀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초격차로 따라잡고 이제 극복해서 1등 기업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삼성뿐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1등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고 있을 수 있고, 우리 후손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진짜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다 피곤한 거예요. 다 힘든 겁니다, 결국은. 하여튼간 좀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인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꼭 필요한 법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입법 발의하고.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